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세바칠 강연을 맡게 된 최동락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제목을 갖고 왔는데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처음에 이런 걸 생각하실 거예요. 더 좋은 집안 아가씨랑 결혼할 수 있었어. 자, 이거 마무리 3단계. 그렇지.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말할 부분은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런 걸 하면은 저는 저 카메라를 쓰지를 못해요. 이런 게 앞서서 여러분 옆에 이런 게 많다고 쳐볼게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씩 뜯어 먹겠죠. 근데 제가 장난하건데 이만큼 있으면 여러분들 여기서 두세 봉지 먹고 끝낼 거예요. 왜 이런 거를 저희는 흔히 경작적 용어로 이런 거를 통해서 설명을 해줘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어쨌든 내용은 효용이 0이 되고 의미값이 되면 결국에 그 소비자 하나가 행동을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곡성 나타내긴 하는데 이거를 여기다가 적용시켜 볼게요. 직접 경험이거나 간접 경험이거나 두 연인이 헤어질 때 여자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한대요. 오빠 변했어. 왜 예전이랑 달라? 오빠 원래 이런 남자였어? 라는 말을 한대요. 그러면서 결국에 이런 말을 하게 돼요. 근데 저는 이거를 방금 이 그래프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빠는 영원 오빠가 아니에요. 변한 게 아니에요. 원래로 돌아온 거예요. 왜? 효용이 0에서 음면값이 됐으니까. 그리고 여자도 그게 보인 거죠. 왜? 남자를 통해서는 효용이 0에서 음면값이 됐으니까. 제가 다닌 중학교는 남학교예요. 40년대 건물, 경성제국대학 상대 건물 70년 된 거, 그게 뒤에 보이는 거, 졸업식, 저희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의 마크, 그리고 멀대, 호주부, 피오르, 해리포터. 초등학교에서 같이 졸업한 친구들인데 제가 이 중학교를 나오면서 아까 그 말한 법칙과 굉장히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연애를 했다는 게 아니고 더군다나 동성연애는 아니에요. 오해하는 사람이고요. 제 친구 중에 정재라는 친구가 굉장히 많아요. 이정재, 임정재, 김정재, 한정재, 박정재. 게다가 박정재 2명까지 있어요. 초등학교 1명, 중학교 1명. 저는 그 중에서 중학교 친구를 말하려고 해요. 이게 그 친구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인데 제가 이 친구를 처음 만난 건 중학교 1학년 같은 반이 됐을 때 예비소집을 나갔을 때 처음 만났어요. 그때 여기 있는 친구랑 같은 반이 돼서 같이 갔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딱 정시에 맞춰서 갔죠. 그랬더니 자리가 여기 2개밖에 안 남은 거예요. 같이 못 앉아요. 따로 떨어져 앉죠. 제 친구는 여기 앉고 저는 여기 앉았어요. 그리고 아까 그 박정재라는 친구는 여기 앉았어요. 아직도 그 친구의 인상 차기가 아직도 이게 기억이 나요. 정말 대단했어요. 인상 차기가, 용모가. 어땠냐면 일단 교복의 기본이니까 검은색 북쪽 얼굴, 마스크, 찐색 마스크, 검은색 뿔테 안경, 플러스 깎아머리. 거기다 180cm 넘고 90kg에 육박하는 모습. 자리도 맨 뒤 맨 끝. 딱 봐도 이거잖아요. 그죠? 정말 이거였어요. 봤을 때. 그때 저랑 같이 갔던 친구는 옆에 앉았는데 이러고 계속 눈치 보면서 앉아있었죠. 근데 이 친구가 생긴 거와 다르게 정말 달라요. 이 친구가 어느 정도냐면 위에 누나가 4명이나 있어서 그런지 거기다 막둥이여서 그런지 정말 온순하고 정말 섬세하고 여성스럽고 남중 못지않게 정말 그래요. 게다가 힘도 써요. 그래서 정말 인기도 많고, 그리고 제가 사실 고백할 게 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정말 그 학교 생활을 적응 못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적응을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 옆에 와주면서 저를 데리고 다니고 저에게 계속 잘해주고 제가 무슨 일이 생기면 계속 해결해 주려고 하고, 그래서 저는 하나의 햇볕을 막아주는 그늘을 찾은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있다가 2학년 때 이 친구가 갑자기 카카오스토리에 이상한 글을 싸지는 거예요. 실핏줄이 오랜만에 방작에 터졌다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냥 넘겼죠. 싸운 것 같진 않고 힘을 많이 썼나 보지 라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제 친구가 한 명이 전화가 왔어요. 방학 공부를 하고 겨울방학이 있어요. 그 친구가 남중이다 보니까 감정 표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전화를 해준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딱 받고
야 네가 웬일이냐? 전화도 하고 미쳤냐? 라고 했죠. 근데 이 친구가 말을 안 해요. 여보세요? 안 들려? 왜? 뭐냐고 하면서 욕을 한번 했죠. 그랬더니 5초 지나고 했던 말이 정재가 갔어요. 사실 이 정재라는 친구는 2년을 유급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2살 갖고 제가 중1 때 중3 나이였죠. 그래서 아는 친구들도 있고 그 이유는 뭐 유급하는 이유는 몇 가지 없어요. 학교 폭력을 해서 정학을 당했던가 아니면 유학을 갔다 와서 유급을 당했던가. 근데 이 친구는 케이스가 좀 달라요. 혈액암이라고 불리는 백혈병이 걸린 거예요. 중1 때. 그래서 중1 때 그 백혈병이 걸린 걸 알고 저는 계속 평평거리면서 따라다녔는데 저 완치가 된 줄 알았죠. 근데 중2 때 그런 돌을 싸지르고 소리 소문 없이 학교 안 나오다가 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걸었던 친구가 이미 저희 집 앞에 있던 거예요. 빨리 옷 입고 나와. 그래서 빨리 옷 입고 나갔을 때 그 친구는 그 친구랑 같이 여러 친구들이랑 안암 고대병원 장례식장 갔어요. 그 장재라는 친구 누나 4명과 그 부모님의 얼굴과 영정사진 봤을 때도 저는 실감이 안 났어요. 근데 중3 때 제가 아까 그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그늘이 없었잖아요. 땅과 햇볕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당연시 여겼던 그 부분, 익숙해졌던 그 부분이 없어지니까 소중한 걸 잊지 않았던 거예요. 이 친구가 그 친구인데 제가 당시 되게 아직도 철이 없어서 이 친구가 잘해주려고 해도 계속 싸늘하게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없어지니까 그걸 느낀 거예요. 이 친구의 소중했던 모습. 이제 넘어가서 이 친구는 저와 혈연 관계도 아니고 딱 2년 동안밖에 안 만났어요. 그런데 저희랑 가장 오래 있었던 분들 2명 계시죠?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들이. 얼마 전이 아니라 좀 오래전 일인데 추석 다음에 있었던 면회날이었어요. 그 추석 다음에 면회날에 어머니가 점심을 해가지고 오셨어요. 집밥을. 저는 아니 학교 밥도 잘 나오는데 왜 갖고 오냐고 왜 굳이 가져왔냐고 그랬죠. 그리고 제 동생은 저보다 3년이나 어린 게 너 때문에 아침 못 먹었다고 새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못 먹었으라고 물어보니까 빵을 먹었대요. 제가 이렇게 받아쳤죠. 빵이라도 먹은 게 어디야. 근데 그렇게 아침 6시부터 6시간 뒤 점심을 위해서 준비를 해줬어요. 맛있는 점심을 먹고 이제 어머니랑 같이 산책을 도는데 아버지는 제 옷까지 교복들을 가지고 차에 잠깐 가셨어요. 20분 동안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길을 잃어버리신 줄 알았어요. 좀 하나가 넓고 아버지가 많이 안 오시다 보니까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딱 걸었죠. 아빠 길 잃었어라고 물어봤는데 자판기 앞이래요. 자판기야. 여기 체육관인데 어떻게 온 줄 알아? 라고 물어봤는데 어떻게 온지 안 돼요. 그래서 아빠 그럼 20분 지났으니까 2초 안에 뛰어와. 이러고 전화 딱 끊었어요. 그리고 어머니야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동생과 작별 인사하고 이제 기숙사방에 와서 옷들을 푸는데 그 가방 안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자판기 뽑아보시면 알겠지만 그 안에 이게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차에 갔던 20분 시간 동안에 이 2개를 뽑아오신 거죠. 제가 이 과자 2개에 대해서 말할 게 있다면 이 과자는 저희 아버지가 유통업에서 일하시는데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과자를 가져오시고 그걸 먹다 보니까 되게 좋아하게 된 과자예요. 그래서 이 2개는 좀 특별히 집에다 쌓아놓고 먹어요. 그래서 그렇게 중학교 때도 저걸 쌓아놓고 먹었고. 근데 아버지는 지방에서 근무하시다 보니까 잘 모르세요. 주말에만 오시거든요. 근데 그 주말에 오셨을 때 되게 짧은 시간이지만 그때 제가 먹는 것을 많이 못 보셨을 텐데 무심하게 지나가셨던 아버지께서도 이걸 기억하신 거죠. 그리고 자판기를 앞에 지나가다가 이게 있는 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2,700원이라는 돈을 주고 이걸 사서 저한테 넘겨주신 거예요. 이렇게 어머니와 아버지 둘 다 그 한 자식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꼭 뿜어주시고 그리고 계속 생각해 주시고 그러세요. 그런데 저희는 이분들에게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넘어지지 않으면 일어서는 또 모른다라고 해요. 사람은 경험하지 않으면 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 제가 경험했던 것은 정말 일어나면 끔찍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한 이유는 이것도 하나의 감정 경험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제부터 제가 강연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해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부탁이 있어요. 자리에 내려놔주세요.
뒤를 봐주세요. 하나, 둘, 셋 하면 부모님 감사합니다는 부시키는 사람인데. 하나, 둘, 셋. 그럼 강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